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여전히 김정은이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누리호 쏘는 거 보고 뭐 좀 정신이 좀 이렇게 열받았는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분란전, 심리전, 특수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포착이 되는데요. 아주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우려가 되는 반대 우리 군에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하러 우리 대통령이 지금 스페인으로 갔는데요. 그 나토 정상회담을 향해서 러시아가 핵공격,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올해 최악의 식량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정은의 정신나간 행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현대화와 요새화를 지시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자원을 집중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6월 20일 노동당 군수사업부와 서해 위성 발사장 현대화 돌격대 건설 지휘부에 명령서를 하달하고 이곳을 현대화, 요새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데일리 NK가 6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의 북한 내부 소식 등에 따르면 이번 명령서는 서해 위성 발사장을 우리나라 평화적 우주개발 시험의 거점, 세계 최고의 위성 발사장으로 거듭나게 현장 점검을 잘하며 특히 적들의 정보 수집과 요격 가능성을 저하해서 비밀 유지 방어력의 최고 요새 발사 기지로 개건 확장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명령서는 지난 3월 김정은이 직접 동창리를 방문해 대형 운반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및 시험시설, 위성연동 시험시설들을 개건 확장하라 라는 지시를 내린 후 내려간 것으로 북한 당국이 동창리를 전략기지화해서 한미연합 정보자산의 정보 수집과 공격 등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건설 현장에 최고급 건설 자재와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는 이건 분명 외국산 설비와 자재, 금속, 장비, 기구들인데 하나같이 최대로 멋지고 비싼 것들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관계자는 초소형, 대형 전조등마저도 처음 보는 비싼 것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산군 주민들은 군사강국, 핵강국으로 허리띠를 조이면 끝날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또 우주강국이라며 돈을 쓸 새로운 명분을 세우고 있다 라며 여기 쓰는 자재 팔아서 인민들에게 나달이나 배급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당국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최근 1년여간 김정은의 이름으로 주민들이 원성을 살 상식 불가의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인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이걸 동창리 위성 발사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미사일 쏘고 했는데 이걸 현대화는 뭐 그렇다 치고 요새화는 왜 합니까? 여기는 ICBM 쏘는 장소가 아니죠. 그런데 굳이 요새화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들도 여기에서 쏘는 위성 발사체라고 하는 것들이 ICBM의 자산이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혹시 공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왜 이 동창리라는 곳에다가 이 위성 발사장을 로켓 발사장을 만들었냐면은 여기가 중국 국경에서 한 50k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공군 작전구역 아닙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때리려고 하면 중국군하고 조우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중국의 방공망 아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 현대화 요새화 하는 건 좋은데 또 거기다가 최고급 건설 자재는 또 왜 갖다 넣습니까? 위성 발사장에다가 우리 우주 고흥에 있는 우리 우주 발사 기지가 그렇게 현대화 돼 있겠죠. 그런데 거기를 최고급 건설 자재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왜? 최고 존엄의 명령이니까. 자, 그러면서 그 최고 존엄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급 자재를 해야 되는데 니들은 굶어 죽어.
라고 하며 지금 최악의 식량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게 김정은의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명령의 현장을 보면 주민들은 확 눈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굶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김정은이 정말 카다피가 비참하게 죽을 때처럼, 또 후세인이 비참하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당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갈 날도 멀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두 번째, 정말 불쾌하고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어떤 군대가 어떤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상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그 대상과 싸울 의지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주요 부대에 한국 전문가들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교육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국방동원부 등 3개 부서 합동으로 한반도 인근 지역의 공립대학에서 한국 사정에 정통한 전문 병력 교육을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 소재한 장춘직업전문학교는 지난 6월 20일 한국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공고를 내고 군사적 소질과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한국 전문 부사관을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교육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국방동원부 등 3개 부서가 지난 2019년 합동으로 하달한 지시에 따라 공립대학인 장춘직업전문학교에 설치된 이 교육과정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확고한 이상과 신념을 가진 인재들을 대상으로 중급 이상의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과정은 물론 한국 사회의 이슈와 주요 소식, 문화를 한국인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설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소총과 기관총 등 소화기 운용법과 전술 훈련은 물론 심리학 과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장춘직업전문학교는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원들을 인민해방군 육군과 무장경찰부대, 전략지원군에 배치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 정원은 총 140명으로 무장경찰과 육군, 전략지원부대에 배치될 자원들인데요. 이 학교는 2019년 120명, 2020년 190명, 2021년 120명 등의 신입생을 받아 3년 코스의 집중교육을 실시 중이며 올해 첫 졸업생을 각급 부대로 배출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왜 이런 인력을 육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사실상 한국인 사회에 섞여 들어가도 티가 나지 않을 수준의 한국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특정 국가를 상정해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분란전이나 심리전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SNS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을 돕는 정체불명의 세력, 이른바 나는 개인이요 사태를 겪은 바 있는데요. 표면적인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에 이어 뒤에서는 분란전을 준비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대 의사를 드러낸 이 나라에 바짝 엎드리고 찬양하는 특정 정치 세력과 그들을 비호하는 사람들, 이제 정말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 1년에 120, 30명, 140명씩 배출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냥 뭐 거의 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생 수준으로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4, 5년만 지나면 거의 한 개 대대급으로 모이게 되죠. 참 기분 나쁜 일인데요. 자, 이들을 무장경찰 보내고 육군 보내고 또 전략지원군에 보내는데 무장경찰에 보내는 것은 뭐 한국 관련한 어떤 그 사회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육군에 보내는 것은 특작부대 만들겠다는 것이죠. 유사시 우리 한국으로 침투해서 사보타주나 뭐 이런 특수부대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전략지원군에 내겠다는 것은 이제 심리전, 분란전, 사이버전 이런 데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 김격쿨이라는 닉네임으로 완전히 뭐 그냥 이 중국의 좌표 찍기 그렇게 해서 당시 야당의 어떤 보수 정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이버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된 이 우파 네티즌들이 이들을 사냥하자, 낚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 뭐 청원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인 사이버 전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자기네들하고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 지켜주기 위해 청와대 청원하기위해서 누른 거예요. 눌렀는데 여기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아니고 둥타이왕이라는 곳으로 연결돼서 뭐 중국 체제를 비난하고 시진핑 비난하고 막 이런 걸로 도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중국 정부에서 막아놓은 그런 사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는 중국 사이버 전사가 아니에요. 나는 개인이요.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거요? 뭐 이러고는 이제 왜 중국에게 왜 접속하면 안 되는데 접속했어 하고 처벌받을까봐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했던 적도 있는데 아직 못 잡았어요. 당시 정부가 잡을 의지도 없었고 또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전례를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부대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노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장춘 그 직업전문학교가 공개한 그 공문이에요. 그래서 중앙군위 정치공작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 국방부의 군사전략연구소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작전 이렇게 해서 스파이들이 이런 식으로 작전하고 있다 해서 3.11 부대 해서 이렇게 쭉 지금 아예 공개를 해버렸는데 이게 현재 진짜 현실입니다. 정말 중국은 우리의 우방도 아니고 이웃일 뿐인 현재 적이고 우리가 그저께 6.25 전쟁 72주년 기념일을 지났습니다마는 중국 공산당 중공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3년 동안 피해를 입었습니까? 첫 3개월은 조선인민군, 북조선군, 그러니까 북한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토가 박살이 났는데 그 다음 2년 6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움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얼마나 아픈지 반드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서 아부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 반드시 우리는 심판해야 됩니다. 그거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친중 정치인들 전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한 20여 년 전에 데프콘이라고 하는 전쟁 소설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군사 마니아들은 굉장히 정말 탐독했던 소설인데요. 거기 보면 이 데프콘 1편에서 중국과의 전쟁인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젤라도 지역에 경상도 말을 쓰는 특수부대원을 보내서 경상도 말을 쓰면서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젤라도 사람들이 경상도에 대한 이 어떤 감정이 완전히 그냥 분노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젤라도 말을 쓰는 특수부대원을 보내서 또 여기서 사보타주하고 학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리 국가 내부에서 서로 간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내분을 일으킨 다음에 한국을 치는 이제 이런 소설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런 요원들이 그런 짓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20여 년 전의 소설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절대로 중국의 이런 야욕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일부터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상 최대의 경호 경비작전에 돌입하고 미국도 스페인 연안으로 항모 전단을 배치한 가운데 러시아도 나토를 겨냥한 초유의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정상회담에 앞서 유럽 전체를 일격에 쓸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대형 핵잠수함 2척을 동시에 출격시킨 사실이 위성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센티넬2 위성이 현지 시각 6월 25일 러시아 북부 해역을 촬영한 사진에는 세베로도빈스크를 출항해 백해를 빠져나가고 있는 거대한 잠수함 2척이 포착되는데요. 해당 잠수함은 타이푼급 전략원잠인 드미트리 돈스코이와 벨고로드급 특수잠수함인 벨고로드 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단 한 척만으로도 지구 절반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전략원잠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북해 함대에 한 척이 남아있는 구소련의 유산인데요. 길이 172.8m, 폭 23.3m, 수중 배수량 48,00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괴물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각각 20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탄두 10발을 실은 사거리 8,300km급의 R-39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20발을 탑재하는데요.
최근 현대화 개수가 진행되어 일부 미사일은 RSM-56 블라바 미사일로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행한 벨고로드 함은 지난해 배치된 최신형 특수목적 함으로 오스카급 순항미사일 원잠을 개조해서 제작된 길이 184m, 수중 배수량 24,000톤급의 대형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팔투스라는 소형 핵추진 잠수함을 선체 하단에 장착할 수 있고 적 해저 시설물 사보타주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 장비들이 만재되어 있는데요. 이 잠수함이 무서운 것은 포세이돈으로 명명된 수중 핵 공격 드론 때문입니다. 길이 24m, 직경 1.6m의 이 드론은 어뢰 형상을 하고 있지만 자율 항해가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초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사실상 무제한의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소음 모드로 들키지 않게 움직이다가 목표에 근접하면 시속 180km의 속도로 급가속해 타격하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하며 100메가톤급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연안에서 사용할 경우에 수백 미터 높이의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가공할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들 두 잠수함을 동시 출격시켰다는 것은 다분히 나토에 대한 무력 시위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유럽 안보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경호작전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나토가 직접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나토의 지원 하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러시아의 전쟁 개전 때문에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가 나토에 가입 신청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의논할 겁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는 또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의논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생각할 텐데 여기에 이렇게 백해 바로 러시아 북방함대죠. 거기서 빠져나가는 이런 사진을 보였는데 여기를 그냥 수상항해를 했어요. 잠수함이 수상항해를 한다. 이건 원래 잠수함은 은밀한 무기인데 은밀함을 포기하고 수상항해를 한다. 이건 뭐냐? 나를 좀 봐달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잠수함인 48,000톤짜리 타이푼 그리고 벨고로드 24,000톤 이 벨고로드 이 밑에 여기 지금 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1,000톤짜리 핵잠수함이에요. 이거 이제 특수작전용으로 쓰고 또 여기에서 이 해저에 있는 소서스 라인이라든지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단하는 이런 작전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핵 드론을 장착을 하는데 이게 지진대를 때려버리면 지진과 함께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에서는 무려 500m 높이의 해일이 캘리포니아 해안을 덮칠 것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일부러 보여주어서 내보냅니다. 그거는 야 우리 지금 말이야 핵무기 이만큼 싣고 지금 나가고 있어. 니들 우리 러시아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 하지 마.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푸틴이 우리가 나토 니들 공격하면 영국부터 제일 먼저 때릴 거야.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뭔가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냉전으로 가면 냉전으로 가야 됩니다. 할 수 없죠. 여기에서 우리는 냉전 안 가 라고 하면 국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미 편은 가르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갔으니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대열에 우리는 같이 동참해야 되겠죠.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 지중해 중동부에 있던 트루먼 항모 전단을 지금 지브랄타 해협 쪽으로 보내서 경호작전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큰일은 안 생기길 바라고 러시아의 이런 주변국들 또 감정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아주 무례한 도발적인 처사는 결국은 응징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핵무기 말고는 별거 있습니까? 자, 핵무기 참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에 대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